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하는 건강달빛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거나 2층, 3층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리고 싶은데 힘이 부족해서 망설여지거나 김치 냉장고 위쪽 칸에 있는 반찬통을 꺼내기가 버거운 상황들 있으시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내가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도 위축되고 점점 활동하는 것도 꺼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적금 넣어 보신 적 있으시죠?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넣다 보면 나중에 목돈이 되어서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잖아요. 우리 몸의 근육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근육량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저금통과 같아서 젊을 때 많이 모을수록 나중이 든든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투자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해요. 이를 집으로 비유해 보면 집의 기둥이 점점 가늘어져서 집이 흔들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3에서 5%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어요. 숫자로 설명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세에 손바닥 3개만큼의 근육을 가지고 계셨다면 60세가 되면 손바닥 2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30만 원짜리 적금이 20만 원대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근육 저금통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저축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근감소증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공장과 같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찝니다. 마치 연비가 나쁜 자동차처럼 같은 연료로도 짧은 거리밖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낙상은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럼 근육 저금통을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저항성 운동 또는 근력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근육에게 일을 해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운동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에게 업무를 주는 것과 같아요. 일을 주지 않으면 직원이 할 일이 없어서 나태해지듯이 근육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집을 짓는 벽돌과 시멘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고 숙련된 건축기사가 있어도 벽돌과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만들 수 없거든요. 반대로 단백질만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마치 벽돌과 시멘트만 잔뜩 쌓아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결국 둘 다 균형 있게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이 젊었을 때보다 둔해집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요리에 비유하면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요리 실력이 떨어져서 맛있는 음식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계산은 잊으시고 간단한 3-3-3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 각 끼니마다 3가지 중 하나씩 드세요. 달걀 1개 또는 우유 1컵 또는 두부 3숟가락.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 드시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달걀 하나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만큼의 단백질을, 우유 1컵은 검지손가락만큼의 단백질을 주는 거예요. 두부 반 모는 손바닥 반만큼의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손바닥 하나 반 정도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충분해요. 그럼 이제 실제로 근육 저금통을 성공적으로 만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순분 할머니 64세인데요. 전업주부로 40년 넘게 가족들을 돌보며 사셨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순분 할머니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리고 싶은데 힘이 부족해서 망설여지고 김치 냉장고 위쪽 칸에 있는 반찬통을 꺼내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계단 오르기도 마찬가지였죠. 4층 아파트에 사시는데 2층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3층부터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거든요. 순분 할머니가 선택한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스쿼트가 아니라 의자 뒤에서 손을 짚고 하는 안전한 방법이었죠. 스쿼트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인 하체 근육을 한 번에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은 마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동시에 식단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달걀 2개씩은 꼭 드시기로 했고 우유 대신 단백질이 더 많은 그리스 요거트로 바꾸셨어요.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가량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 따라 성장합니다. 점진적 과부하란 점점 더 큰 자극을 주어야 근육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학생이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늘듯이 말이죠. 순분 할머니도 처음에는 TV 광고 시간 동안만 의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광고가 나올 때마다 5번씩 하루에 광고를 3번 보시니 15번이 되더라고요. 점차 드라마 한 장면 보는 동안, 뉴스 한 꼭지 듣는 동안으로 늘려가셨죠. 6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를 혼자 들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계단에서 숨이 차지 않으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도 괜찮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김치 냉장고 위쪽 칸에 있는 반찬통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사시는 정운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69세이신데요. 골프가 유일한 취미였는데 허리 아픔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어요. 골프를 그만두고 나니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고 근력도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운식 어르신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1.5리터 생수병 2개를 아령 삼아 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비싸고 무거운 운동기구 없이도 충분히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식단도 바꿨습니다. 흰 쌀밥 대신 콩을 섞은 콩밥으로 바꾸신 거예요. 콩에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해요. 운동도 단계적으로 늘려갔어요.
점진적 운동 증가라는 원칙을 따른 거죠. 집에서 생수병 운동에 익숙해지자 밖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계단 오르기까지 추가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정말 훌륭한 운동이에요.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과 다리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1년 후 운식 어르신은 골프를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샷이 예전보다 20야드나 더 멀리 나가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근력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근신경계 협응이 향상된 결과입니다. 근신경계 협응이란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운동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일반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광고 시간 동안만 해보세요.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5번씩이면 충분해요. 스쿼트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허리는 곧게 펴야 합니다. 마치 뒤에 있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으면 됩니다. 발목이 유연하신 분들, 발목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리 사이로 몸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앉아주시면 더 좋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2층에서 3층 정도의 높이를 목표로 시작하세요.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왜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균형 감각과 협응력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양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3-3-3 법칙을 기억하세요. 하루 3번 각 끼니마다 달걀, 우유, 두부 중 하나씩은 꼭 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3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마치 공장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료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손바닥 반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성으로는 달걀, 생선, 닭가슴살, 우유, 그리스 요거트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는 콩, 두부, 견과류, 퀴노아 등이 있어요. 특히 달걀은 생물학적 가치가 100인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생물학적 가치란 우리 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달걀을 100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어요. 먼저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근육과 관절은 점진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쉬었던 기계를 갑자기 풀가동하면 고장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서서히 운동 강도를 늘려가야 해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에 이제 운동할 준비를 해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에요. 만약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육이 당기는 느낌과 관절이 아픈 느낌은 구별해야 합니다. 근육이 당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부상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운동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되 운동 직전에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운동 30분 전에 미리 마셔두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약속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다녀온 후 의자 앞뒤로 5번 왔다 갔다 하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매 끼니마다 달걀, 우유, 두부 중 하나씩은 꼭 드시기.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이나 저녁에 우유 1컵 또는 두부 3숟가락씩 나누어 드세요. 셋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기. 무릎이 아프시면 평지 걷기로 시작하세요. 넷째, 물컵을 멀리 두고 자주 일어나서 물 마시기. 하루에 물 6컵에서 8컵 정도가 적당해요. 다섯째, 저녁 뉴스 볼 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TV 시청 시간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운동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대에도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육은 우리 몸의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듯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육 저금통에 투자해 보세요.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건강한 근육은 단순히 힘이 센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이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육 저금통에 첫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